대한민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주목받고 있다. KF-21 보람의 전투기는 한국의 항공 기술력을 상징하는 대표작이다. 최근 양산형 KF-21과 F-50 경공격기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필리핀은 이미 F-50을 도입하며 신뢰를 보여주었다. 작년 방산 박람회에서 KF-21의 스텔스 성능이 공개되며 이목을 끌었다. 특히 미사일 운용 체계의 첨단 기술에 많은 국가가 관심을 표명했다. 한국은 2030년까지 천령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을 자국 기술로 통합할 계획이다. 이는 KF-21의 전투력을 한층 강화하는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최근 천령 미사일의 비공개 시험 발사 소식이 전해지며 기대감이 높아졌다. KF-21은 유인기와 무인기의 복합 편대 비행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다. 공대공 미사일 실사와 공대지 유도탄 시험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다기능 전투기로서의 KF-21의 가능성이 구체화되고 있다. 국산 부품 사용 비율이 증가하며 부품 공급과 정비 효율이 향상되었다. 이는 전투기 운용의 경제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다. 유럽 국가들은 불안정한 안보 환경 속에서 KF-21에 주목하고 있다. 폴란드와 슬로바키아는 구소련제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 전쟁 장기화로 무기 재고가 감소하며 신속한 보충이 필요해졌다. 폴란드는 F-50과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한국 방산에 신뢰를 보냈다.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산보다 빠른 납품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신속한 공급 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놀랍게도 독일마저 KF-21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독일은 프랑스와 6세대 전투기 퍼스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 중이다. 그러나 퍼스 내부 갈등으로 양국 간 협력이 흔들리고 있다. 프랑스는 나팔 전투기의 수출 성공으로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한다. 독일은 프랑스의 독자 개발 움직임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프랑스는 플랜 B로 자국 주도 개발 가능성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독일은 항공 기술력 열세로 프랑스에 종속될 우려가 커졌다. 이에 독일은 미국의 F-35 도입을 대안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F-35의 연이은 추락 사고로 신뢰성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F-35의 설계 결함 우려로 독일은 도입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 F-35의 인도 시점은 2030년 이후로 예상되며 지연 가능성이 크다. 반면 KF-21은 2026년 초도 물량 납품이 예정되어 있다. 독일 입장에서는 KF-21이 현실적이고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올랐다. KF-21은 4.5세대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발전 가능성을 지녔다. 2026년부터 블록 2 양산이 시작되며 완전한 5세대 성능을 목표한다. 블록 3은 5.5세대 전투기로의 진화를 기대할 수 있는 모델이다. 한국은 빠른 기술 개발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KF-21은 계획을 추가하는 기술 적용으로 꾸준히 양산되고 있다. 향후 10년 내 6세대 전투기 수준에 근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5세대 이상으로 도약하려면 핵심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과제는 주요 부품의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다. 현재 KF-21은 미국산 부품과 기술의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미국산 전투기 운용 시 느린 정비 대응으로 제약을 겪었다. 한국은 주요 부품을 자국 기술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KF-21에는 국산 S 레이더와 항전 장비가 탑재되었다. 공대공 및 공대지 유도, 무기도 양산을 앞두고 있어 기대가 크다. 초기에는 KF-21 개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존재했었다. 그러나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던 기술을 구현하며 신뢰를 쌓았다. KF-21은
현재 최종 성능 검증 단계에 진입한 상태다. 기체 조립도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 한국은 빠른 기술 발전으로 자립적 무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KF-21의 개발 속도는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수준으로 평가된다. 아직 전체 성능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확장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시험 비행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며 안전성 검증도 체계적이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KF-21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다. 서유럽과 중동, 동남아 국가들도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최근 F-35 사고는 엔진 결함으로 확인되며 신뢰성 논란이 커졌다. 사고 기체는 폐기되었고 조종사는 큰 부상을 입었다.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하고 있다. 한화는 세계적 수준의 엔진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성과를 내고 있다. KF-21 엔진 부품의 국산화율은 현재 72%에 달한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는 자주국방의 핵심으로 평가받는다. 일부에서는 독자 엔진 개발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미국산 엔진 사용이 더 현실적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미국의 안정적 엔진 공급 보장은 불확실하다. 한국과 미국의 엔진 기술 격차는 약 50년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독자 개발은 자주국방의 핵심 과제로 남아있다. 한화는 최근 엔진 개발의 구체적 성과를 공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KF-21의 고기동 성능과 비행 제어 능력은 해외에서 극찬받았다. 시제기임에도 F-22 랩터에 비견될 만큼 뛰어난 기동성을 보였다. 한국 공군의 전력 향상에 KF-21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은 KF-21의 기술 발전에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관영 매체는 한국 공군의 위협적 성장 가능성을 경고했다. KF-21 양산이 본격화되며 중국도 이를 심각한 경쟁자로 인식한다. 야간 작전 능력을 갖춘 KF-21은 한국 공군의 역량을 강화한다. 중국은 이에 맞서 경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화는 최근 4,731억 원 규모의 KF-21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2028년까지 양산 기체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내용이다. 보조동력 장치와 추진, 착륙, 연료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한화는 미국 F-414 엔진을 라이선스 생산하며 기술을 축적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전투기를 단순 조립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항공 엔진 기술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고 어려운 분야였다. 1990년대 T-50 훈련기 개발로 항공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엔진 기술은 여전히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진 분야였다. 미국은 엔진 기술을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며 이전을 제한했다. 한국은 제한된 기술 이전 속에서도 자체 개발을 추진했다. T-50, FA-50, KF-21 개발로 항공기 제작 역량이 비약적으로 성장했다. KF-21 엔진 부품 국산화율은 현재 40%이며 50% 이상을 목표한다. 한화는 인코넬 718 특수합금을 독자 개발하며 돌파구를 마련했다. 인코넬 718은 고온과 부식에 강한 고성능 합금으로 평가된다. 이 합금은 섭씨 700도 이상에서도 기계적 강도를 유지한다. 항공기 엔진과 가스터빈 제작에 필수적인 핵심 소재다. 한국은 그간 인코넬 718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한화의 자급화 성공은 자주국방의 중요한 이정표로 기록된다. 두산에너빌리티도 가스터빈 개발로 한국 기술력을 입증했다. 항공용과 발전용 가스터빈은 기술적 기준이 유사하다. 두산은 섭씨 1500도 이상의 초고온을 견디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는 독일 지멘스나 미국 업체보다 앞선 수준으로 평가된다.
하나는 2029년까지 섭씨 1527도 엔진 기술 개발을 목표한다. 고온 환경을 견디는 특수합금과 냉각 기술이 핵심 과제다. 터빈은 초고속 회전과 강한 하중을 견뎌야 하는 부품이다. 미세올 가공 기술은 정밀 냉각을 위해 필수적이다. 두산은 200대 이상의 크리프 테스트 설비를 운영 중이다. 이는 고온 조건에서의 신뢰성 데이터를 축적하는 데 기여한다. 두산과 하나는 국산 엔진 개발에서 협력 파트너로 긴밀히 공조한다. 두산은 중간 소재를 공급하며 하나는 제조 기술을 강화한다. 이 협력은 국산 엔진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도약했다. 항공 엔진 개발은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구축을 요구한다. 과거 미국 의존에서 벗어나 국산화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엔진 개발 성공 시 민간 항공 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한국은 제작 공정 참여와 성능 개선 능력을 확보했다. KF-21 시제기 비행 데이터를 양산형에 반영하며 성능을 강화한다. 미국과의 협력도 일방적 이전에서 대등한 관계로 발전했다. 한국은 미국과 라이선스 계약으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한다. 과거 미국 방산 시장의 불리한 조건에서 벗어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가 한국 방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산 무기 구매 시 정치적 압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은 자국 생산 체계를 확대하며 의존도를 줄인다. KF-21 양산으로 미국 방산 기업의 영향력이 축소되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한국의 기술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스페인 공군은 KF-21 시험 비행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은 F-50뿐 아니라 KF-21 도입을 검토 중이다. 폴란드는 K9과 천군 구매로 한국 방산에 신뢰를 보냈다. KF-21은 투명한 개발 과정으로 국제적 신뢰를 얻고 있다. 조종사들은 KF-21의 항전 장비와 조종 편의성을 극찬했다. KF-21은 F-16보다 뛰어난 비행 성능을 보였다. 항전 장비와 비행 제어 시스템은 실전 시험에서 안정성을 입증했다. 신뢰성은 반복적 비행 시험으로 확보되는 핵심 요소다. 해외 전문가들은 KF-21을 5세대 전투기로 발전 가능하다고 평가한다. 국내 일부 언론은 초기 크퍼스 사업에 비관적 시각을 보였다. 그러나 연구진은 2026년 블록 1, 2030년 블록 2를 계획한다. 블록 3은 2032년 5.5세대 스텔스기로 완성될 전망이다. KF-21은 F-35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갖췄다. 스텔스 전환 가능성과 8톤 무장 탑재 능력이 강점이다. 미티어 미사일 장착 시험 비행도 안정적으로 완료되었다. 카퍼스 사업은 초기 타당성 평가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문제로 위기를 맞은 적도 있다. 외국은 고난도 기술 이전을 꺼리며 개발을 저해했다. 연구진의 노력으로 시스템 개발과 비행 시험을 성공시켰다. 2026년 목표 달성 시 페루, 스페인, 폴란드 수출이 기대된다. KF-21은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잠재력을 세계에 알리고 있다. 한국은 자주국방과 글로벌 방산 시장 확대를 동시에 추구한다. KF-21의 성공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